안녕하세요. 저 박원복입니다. 중국 포르투갈어 단기 집중 강좌 2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들이 테마로서 conversando no telefone이라고 정해봤습니다. conversa는 누구와 대화하다 뜻인데 그것이 진행형인 conversando를 썼고 no telefone, 그러니까 전화 속에서 이 말이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근데 전화로 대화하면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lô? Alô? Virgínia? Eu não consigo achar o café que você falou. Onde você está agora? Este café é na frente do restaurante que a gente foi da última vez. Aquele restaurante de frango? Isso. Ah, já sei onde é. Tô indo então. Tá bom, vou te esperar na porta. 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셨죠? 먼저 비르지니아 씨가 알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로는 헬로우 이 말입니다. 여보세요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수빈 씨가 알로 한 다음에 비르지니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역시 여보세요라고 답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비르지니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비르지니아야 이 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단순하게 간편하게 그렇게 대화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Você Virginia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Virginia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르지니아 씨가 에우 그랬습니다. 에우 소에우 나예요. 원래는 정확히 하려면은 소에우 저예요 나야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생략해버리고 에우 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não consigo achar o café que você falou. 자, 문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너가 말한 그 카페를 내가 찾지 못하고 있어 이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보면 아샤르는 어떤 의미가 하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라고 하는 발견하다 이 뜻입니다. 발견하다. 근데 이제 발견하다 또 다른 뜻이 있는 단어를 보면은 descubrir, 그렇죠? descubrir. 이것은 원래 발견하다 뜻인데 발견하다 뜻이지만 원래 뜻은 cubrir, 덮다라는 뜻이요. 뭘 덮다. 뚜껑을 덮다라든가 뭐 천막을 덮다든가 이런 cubrir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descubrir, 덮여져 있는 것을 벗겨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견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아샤르는 이제 브라질 여행하다 보면 주로 이제 지하철역이라든가 뭐 기차역이라든가 이런데 아샤두스 이 페르지두스. 페르지두스는 페르데르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죠? 잃어버리다. 자, 둘 다 과거분사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되어진 것과 잃어버린 것들.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실물 신고센터가 됩니다. 분실물 신고센터. 그래서 아샤두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래 갖고 있던 것을 어떤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 아샤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데스코브리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데스코브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하다 할 때는 데스코브리 동사를 씁니다. 혹은 발음은 디스코브릴 혹은 데스코브릴 두 발음 다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구란 단어입니다. 공시구. 이 공시구는 원래 공세기르 동사죠. 그죠? 이 1인칭은 불규칙 변화를 합니다. 공시구. 자, 공세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원래 내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뭐를 성취하다, 뭐를 달성하다, 뭐를 취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는데 명사도 오지만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데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내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해서 뭐를 성취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볼까요? Não consigo achar o café que você falou. 너가 말한 그 카페를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찾지 못하고 있어. 찾지 못하겠어. 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찾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애써봤는데
결국 못 찾겠어.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conseguir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뉘앙스가 확연히 틀려지죠. 그죠? 예를 들면 não estou achando o café que você falou. 그거하고 não consigo achar o café que você falou. 그 뉘앙스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não estou achando o café que você falou. 이 말은 내가 말한 그 카페를 내가 지금 못 찾겠는데 그냥 이 말이고 não consigo achar o café que você falou. 네가 말한 카페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겠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Eu não consigo entender você. 자, eu não entendo você 하고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아까 전에 conseguir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뭔가 달성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eu não consigo entender você 하면 넌 내가 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를 도대체 이해 못하겠어. 이런 표현이 강합니다.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표현이고 두 번째 건 eu não entendo você. 그냥 나 이해 못하겠어. 너 이해 못하겠어. 이 말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물론 너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도 되고 너가 그런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내가 그걸 이해 못하겠어.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죠?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conseguir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뭔가를 성취하다는 뜻이 된다는 것.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이 페이지 직전에 지금 그 비르지니아 씨하고 수빈 씨가 아마도 어떤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비르지니아 씨가 그 장소를 잘 못 찾고 있어서 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수빈 씨가 언제 보셨다고 하라. 너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있다. 예, 이스타르 동사의 3인칭 단수죠. 이제 보세는 의미상 2인칭이지만 이렇게 3인칭 단수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onde você está agora? Esse café é na frente do restaurante que a gente foi da última vez. 자, 하나씩 볼까요? 그 커피 전문점은 있다란 뜻이죠. 어디에? na frente do. 그 na frente de 하고 u가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두 레스토랑치, 그 레스토랑의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끼로서 다시 관계대명사로서 레스토랑을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이냐? 아젠치 포이 다 우츠마 베이스. 이제 회화체에서 아젠치 하면은 우리라는 의미를 그랬다 그랬죠.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동사는 3인칭 단수 변화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하고 똑같죠, 그죠? 포이 다 우츠마 베이스. 이 포이는 세르 동사의 변화가 아니고 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완전 과거입니다. 즉석법 완전 과거. 다 우츠마 베이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갔던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 우츠마 베이스. 예. 자, 베이스가 여성이니까 우츠마로 바뀐 것이죠. 그죠? 자, 근데 한 가지 여기가 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르 동사가 어디에 가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전치사 R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다면 이 R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대명사로서 레스토랑을 수식하는데 그 의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갔던 그 레스토랑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 R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자면 여기 앞에다가 전치사 R가 들어가줘야 할 겁니다. 아니면 그 자체로 그냥 관계 부사인 옹지를 쓰면 될 것입니다. 근데 기를 쓰면서도 전치사 R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달리 설명할 길은 없고요. 언어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누락되는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뭐 작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전치사 R을 쓰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겁니다.
아니면 전치사 앵을 써서 앵끼 혹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악기를 쓰던가 아니면 옹지를 써야 할 겁니다. 자,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빈 씨 대화에서는 그 전치사가 빠져있지 않는데 그것은 좀 최근에 경향도 보면은 R을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작문학을 낼 때는 반드시 전치사 R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마치 레스토랑이 이 문장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 즉 다시 말하면 끼야의 관계대명사절이 이걸 수식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따로따로 노는 형국이 돼서 그 레스토랑하고 가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냐 물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 레스토랑에 마지막으로 갔던 이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온지 곳에 있다. 지금 이건 이스타르 동사는 가변적인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뜻할 때 사용되죠. 그죠? 세르 동사와는 달리. 근데 여기는 카페에를 썼습니다. 세르 동사를 썼습니다. 이건 이스타르 동사죠. 그죠? 이건 세르 동사입니다. 이처럼 어떤 단기간에 변할 가능성이 없고 고정적인 어떤 장소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세르 동사 변화를 쓰게 됐습니다. 에시 카페, 그러니까 그 커피 전문점이 뭐 자고 나면 여기 있다가 다른 날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된 어떤 위치를 나타낼 때는 세르 동사를 쓴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볼까요? 그 다음에 aquele restaurante de frango라고 비르지니아 씨가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 레스토랑 말이지. 근데 어떤 레스토랑인가 하니까 지 프랑구 이제 닭고기 음식을 파는 그 레스토랑 말이니? 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이 프랑구는 일반적으로 그 새끼를 낳기 이전에 아직 다 성숙하지 않은 닭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프랑구라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특히 프랑구는 우리가 닭을 이제 키우는 닭이 있고 그죠? 그냥 계속 커가는 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닭을 요리한 닭고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닭고기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죽은 닭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닭, 뭐 그런 것 닭을 우리가 보통 프랑구로 얘기합니다. 원래는 갈루, 수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갈리냐,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프랑구는 특히 어린 닭,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끼를 낳을 상태가 아닌 아직 다 자라지 못한 그런 닭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아켈리 헤스타우런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켈리는 적이란 뜻이죠. 그죠? 적이 혹은 거기란 뜻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전화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서 먼 거리에 있는 거죠. 그죠? 수빈 씨가 있고 비르지니아 씨가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은 전화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그 과정에 두 사람에게서 먼 거리 지칭할 때 그 혹은 저 할 때는 아켈리라고 하는 지시사를 쓰게 되어 있다는 것. 지금 레스토랑이 헤스타우런치가 남성이기 때문에 아켈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 헤스타우런치 이렇게 쓰지는 않죠. 혹은 SG, 디스에 해당하는 SG라든가 이런 거는 쓰지 않죠. 그 이유는 지금 두 사람에게서 먼 거리에 있는 것, 그 레스토랑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빈 씨가 답변이 예수. 자, 이번 문장에서 또다시 이제 지시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이수는 이수 다시 쓸게요. 예. 이수 아킬루 이렇게 성이 없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성이 없는 무성입니다. 이 용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성 지시사를 쓸 때는 자기가 생전 처음 봤을 때,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사물이라 이런 걸 지칭할 때 씁니다.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지시사매도 그죠?
이것, 그것, 저것 다 남성, 여성 단수 복수가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그걸 지칭하기 위해서는 남성, 여성 단수 복수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지칭하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대상, 그 성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생전 처음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단어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성이 뭔지는 더욱더 모릅니다. 그럼 어떤 걸 써야 할까요? 그것,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무성 지시 대명사라는 겁니다. 이수는 이것, 이건 그것, 아끼는 뭐 저것, 혹은 또 먼 거리에 있는 그것,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는,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쓰면은 맨 처음 보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사물, 이런 걸 지칭할 때 사용하고, 두 번째는 앞의 문장을, 다시 한번요. 펴기가 좀 그렇군요. 앞의 문장을 통째로 받을 때, 자, 이 무슨 말인가? 어제 나 술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회사에 지각했다. 그래서란 말은 그것 때문에 이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폴 어떻게 쓸까? ontem eu bebi muito. 어제 술을 많이 마셨어. por isso. 그래서 eu cheguei atrasado. 아입니다. 이건 a empresa. 회사에 늦게 도착했다. 이 말이죠. 물론 에구가 남성일 경우입니다. 여성일 경우는 atrasado라 해야겠죠. 그죠? 자, 회사에 늦게 도착했다. 자, por isso. 그것 때문에 무성 지시를 쓴 이유는 이렇게 앞에 문장을 통째로 어제 술을 많이 먹은 것, 그 사실을 받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는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성이 없는 무성 지시 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정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문장 통째로 다 받는 겁니다. 즉, 비르지니아 씨가 그 닭고기집 이러니까 닭고기집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빈 씨가 그래 그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성 지시사의 용도는 처음 보는 물건이라든가 어떤 사물을 지칭할 때, 두 번째는 혹은 앞에 문장을 전체를 다 받을 때, 그때 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 네. 그러니까 비르지니아 씨가 좌세 온지에 또 인딩땅 이제 알겠어. 그죠? 이제 알겠어. 옹지에 거기가 어디 있는지, 그죠? 거기 어디인지를 이제 알겠어. 그래 얘기했습니다. 좌는 이미 벌써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제 방금이란 말도 되고 아주 가까운 이제 막 할 때, 그죠? 그때 좌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자. 야, 문 열어. 좌 보 혹은 보자. 그죠? 이미 간다가 아닙니다. 그죠? 막 금방 갈게 이 말이죠. 그죠? 금방 간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그런 의미를 씁니다. 이제 방금 어딘지 알겠어.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언제가 된 이유는 아까 주어가 앞에 나온 헤스타우런치, 그죠? 헤스타우런치 지 프랑고. 여 문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의미상으로는 그 커피점이겠죠. 어딘지 알겠어. 자, 또 인도인당. 자, 또는 아까 전에 따가 나왔듯이 또는 이스토우의 준말입니다. 흔히 얘기할 때 이스토우 안 하고 또 인도인당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지금 가는 중이야. 자, 진행형을 썼죠. 그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일단 voing도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일이죠. 그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르 다음에도 얼마든지 진행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다 생생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usou nasce, usou está. 예를 들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나세르 동사 쓰죠. 태어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usou vem 오다라고 하는 vem nascendo. 진행형은 이렇게 다양한 동사들하고 결합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꼭 이스타르 동사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vem nascendo 이 말은 태양이 태어나면서 내게로 다가온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타르 동사가 아니고 다른 동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보통은 그 두 가지 동작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는 진행이 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다 생생한 표현,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의 말대로 그런 용도로 쓰곤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또 이행도 있다. 아,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중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야 되겠죠. 아, 지금 가고 있어. 오케이.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빈 씨가 따봉 좋아. 따봉 오케이 이 말입니다. 그죠? Vou te esperar na porta. 자, 너를 기다릴 것이야 이 말이죠. 그죠? 기다리고 있을게. 어디서? Na porta.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할 것쯤은 이제 G라는 그 목적격인데요. 목적격 대명사. 이거 이제 원래 우리가 주격할 때는 브라질에서 뚜를 잘 안 쓴다 그랬죠. 그죠? 뚜는 보통 보면 브라질 북동부지방이라든가 남부지방에서 가끔 들리는데 뚜를 쓰더라도 동사 변화는 전부 다 보세처럼 3인칭 단수 변화를 합니다. 3인칭 단수. 그 포르투갈에서는 뚜 S가 되지만 브라질에서는 뚜 에가 됩니다. 뚜 에. 그래서 저희 강의 동안에는 포르투갈식 발음도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브라질에서 공부한 관계로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뚜를 쓰더라도 너를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뚜를 가끔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북동부지방하고 남부지방을 얘기하다 보면 가끔 들립니다만 동사 변화는 3인칭 단수 변화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걸 많이 안 쓰는 대신에 이렇게 인칭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는 제법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내 너 사랑해 Eu te amo. 그죠? 이렇게. 물론, eu amo você. 주격을 마치 목적격 대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eu amo você.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다면 너 사랑해 하면 te amo죠. 그죠? te amo가 아니고 te amo입니다. te amo. eu te amo. 이렇게 목적격으로는 또에서 나온 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 찌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지 위치를 잘 보세요. 목적격 대명사는 그게 인칭이든 비인칭이든 사물을 지칭하든 사람을 지칭하든 간에 일단은 첫 번째 위치는 바로 핵심 동사. 사실 wo는 미래를 여기서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조동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핵심 동사라 혹은 본동사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앞에 위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회화체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로 빼고 싶다면 vou esperar G 하이픈을 반드시 그어 주셔야 합니다. 하이픈을. 이 하이픈을 긋지 않으면 포르투갈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뭔가 하니까 꽁세기르 동사입니다. 그죠? 꽁세기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내가 고민을 많이 해서 노력을 했는데 애써서 뭔가를 성취하다. 그죠? 어떤 목적을 이루다. 뭐 그런 뜻입니다. 뭘 취득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샤르는 생각하다 뜻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을 어떤 찾을 때 발견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아샤르는. 그 다음에 따라든가 지금 보면은 또 있었죠. 그죠? 또 이것은 약자로 또 많이 쓰인다는 것. 또는 이스토의 약자고 준말이고 그죠? 다는 이스타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낼 때 어떤 데는 이스타르 동사를 쓰고 어떤 데는 세르 동사를 쓰는데 이처럼 온지 보세스타 가변적인 상황이죠. 그죠? 너는 어디까지나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이스타르 동사를 쓰지만 커피 전문점처럼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낼 때는 세르 동사를 쓴다는 것. 예, 그것도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 부분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특히 무성 지시 대명사는 그 용도가 처음 본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지칭할 때 아니면 앞에 문장을 전체 다 통째로 받을 때 그때 사용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목적격 인칭 대명사든 어떤 비인칭 대명사든 간에 목적격 대명사는 포르투갈에서는 일반적으로 핵심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것 그리고 뒤로 빼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이픈을 긋고 해야 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듣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Alô? Alô? Virgínia? Eu não consigo achar o café que você falou. Onde você tá agora? Esse café é na frente do restaurante que a gente foi da última vez. Aquele restaurante de frango? Isso. Ah, já sei onde é. Tô indo então. Tá bom, vou te esperar na porta.